안녕하세요. 베베놀이에요. 이번에 진행할 과정은 별빛 스톤 쇼퍼백입니다. 패턴들이고요. 이제 전체 조감도예요. 스톤에 별이 박힌 듯한 모습을 연출해 줄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아플리케로 기본 밑 바탕을 만들어 주어야 해요. 하나씩 아플리케로 바탕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보통 아플리케 시접은 이렇게 작게 두지만 양쪽 가장자리는 시접을 넉넉하게 둔 상태예요. 전체 시접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시접을 넉넉하게 두어야 합니다. 패턴에서처럼 앞, 뒷면, 그리고 포켓 부분, 옆면까지 모두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기본 바탕이 다 깔아진 상태고요. 지금 보시는 옆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위쪽에서 아플리케로 다시 사각이 얹어질 거기 때문에요. 밑 바탕은 아플리케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나중에 전체로 옆면이 연결이 될 거라서요. 다 뚫린 상태로 고정만 시켜 주었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요. 윗면에 아플리케로 사각틀을 꾸며줄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바탕에 사각틀을 하나씩 그려주었어요. 위치를 잘 맞춰서 그려주어야 전체 느낌이 틀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미리 재단된 사각틀을 하나씩 얹어서 위치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느낌이 다 구성이 되었다면 하나씩 사각틀을 아플리케 바느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플리케 바느질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지금 영상을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각틀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사각틀을요, 안쪽으로 작은 사각틀을 다시 재단해 준 뒤에 역 아플리케로 아플리케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틀을 재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에 사용된 펜이에요. 색연필인데 미피 색연필이에요. 요거 되게 잘 그려집니다. 추천드려요. 이렇게 사각틀을 재단하고 난 뒤에는요, 가위로 뚫어줄 건데요. 꼭지점을 잘 살려서 끝까지 가위밥을 넣어줍니다. 첫 줄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하얀색 원단이 보이도록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원단을 2개 뚫어주어야 해요. 2장 다 끝까지 가위밥을 넣어줍니다. 2장 다 가위밥이 들어갔다면 이제 역 아플리케로 사각틀을 완성시켜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나의
사각틀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같은 형식으로 쭉 한 줄, 두 줄, 나머지를 모두 다 채워주도록 할게요. 채워지는 과정을 한번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첫 줄과 끝 줄은 두 장의 원단을 뚫어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흰색 원단이 보이도록 역 아플리케를 해줬다면 중심에 있는 나머지 부분들은 4줄입니다. 4줄의 나머지 부분들은 원장 한 단만을 뚫어서 아래쪽에 있는 바로 아래쪽에 있는 하늘색의 원단이 보이도록 해줄 거예요. 그렇게 역 아플리케를 해서 전체를 완성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요. 자, 앞 뒷면 그리고 옆면 옆면 같은 경우 보시면요. 위아래쪽 두 줄은 아래쪽에 흰색 원단이 보이도록 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전체적인 통일감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포켓. 포켓은 4줄이에요. 포켓 하나, 그리고 포켓 둘, 양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각 틀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준비가 된 사각 틀에는요, 또 따로 별빛 모양이 꾸며질 거예요. 중심에 만나지는 부분들에 이렇게 삼각 틀을요, 하나씩 올려줄 거고요. 그 위에 다른 색상의 삼각 틀을 또 올려줄 거예요. 방향이 반대가 되도록 올려주어야 별빛 모양이 나겠죠? 이렇게 아플리케 바느질을 해주도록 할게요. 삼각형 아플리케 바느질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베베놀이가 하는 바느질을 한번 감상해 보세요.
이렇게 두 장의 삼각형을 별빛 느낌이 나도록 아플리케 바느질을 해주었어요. 다음 줄, 그리고 또 다음 줄. 이렇게 전체를 꾸며주었습니다. 앞면과 뒷면 모두 꾸며주었어요. 그리고 포켓 역시 같은 방법으로 꾸며서 완성해 주었습니다. 이제 옆면을 안감과 완성시켜 준 뒤에 앞뒷면과 연결해서 가방의 모양을 갖춰주도록 할게요. 먼저 재단이 된 안감을 준비해 준 뒤에 윗면을 연결해 줄 거예요. 안감과 겉감을 연결시켜 준 뒤에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주면 완성된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때 안감과 겉감의 시접이 모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붕붕 뜰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티치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치를 넣을 때 한 땀씩 신중하게 땀수를 잘 계산하면서 넣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스티치를 넣어주면 가방이 완성된 느낌을 조금 더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양쪽의 옆면 모두 같은 방법으로 완성해 주었어요. 이렇게 스티치를 넣어주니까 조금 더 확실한 느낌이 나죠? 이렇게 완성된 옆면을 앞뒷면과 연결을 해서 가방의 형태를 갖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옆면을 연결할 때는 퀼팅 솜을 모두 바싹 잘라낸 뒤에 원단 길이만 연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베베놀이는 조금 더 튼튼하게 고객님들에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솜까지 함께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바느질을 하기 때문에 한 땀씩 넣었다 뺐다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이 되었다면 시접 잘라서 정리해 준 뒤에요. 완성이 된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한쪽 면 연결 후에 나머지 반대쪽도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양쪽의 옆면이 모두 연결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뒷면도 같은 방법으로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가방의 전체적인 모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의 옆면을 다 연결시켜주고 나면은요,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됩니다. 위아래는 뚫려 있는데 위쪽을 보시면 같이 뚫려 있어도 양쪽의 옆면이 지금 완성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 형태로 완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뒤집어 준 뒤에요, 옆면에 포켓을 만들어서 연결시켜 줄게요. 포켓을 준비한 뒤에요, 아래쪽에 다트를 만들어 줄 건데요. 다트를 넣어서 뽕긋한 느낌으로 연출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옆면에 포켓이 들어갈 거예요. 다트를 접어서 이렇게 뽕긋하게 연출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다트는 2cm 폭에 2cm인 거 확인되시죠? 이렇게 2cm 폭에 높이 1cm로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사이즈를 재서 미리 재단을 해준 뒤에요. 그 부분만큼 바느질을 해서 접어줄 건데요. 뒤쪽으로 해서 그 길이만큼 바느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까지 다 바느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땀씩 넣었다 뺐다 완성선 확인하면서 바느질을 해주었어요. 다트를 바느질 해주면 이런 느낌으로 접어진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다트를 접어주면은요, 이렇게 뽕긋한 산 형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포켓을 모두 완성을 해주었고요. 이 상태의 안감도 같은 형태로 다트를 접어주어 완성을 해줄 건데요. 두 장을 아래쪽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다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완성이 된 모습으로 전체 틀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윗면만 직선이고 나머지 부분은 지그재그의 모양이 갖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 모습 그대로 완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베베놀이는 보통 모두 손바느질로 하는데요. 이번 포켓 같은 경우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라서 또 손쉽게 머신으로 완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머신으로 완성을 해주었어요. 이렇게 전체적인 모양이 다 갖춰지고 나면 시접을 정리한 뒤에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은 뒤에는요, 꼭 꼭지점이라든지 모양을 잘 갖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쪽은 뚫려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역시 옆면과 마찬가지로 위쪽은 스티치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시접이 모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티치를 넣어 주어야 빳빳한 형태로 완성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땀씩 넣었다 뺐다 하면서 스티치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모양을 갖춰주도록 할게요. 스티치를 넣어주면 훨씬 더 완성도가 뛰어납니다. 이렇게 두 장을 모두 완성해 주었어요. 이 형태 그대로 옆면에다가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지그재그인 옆면의 모양 그대로를 살려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지금 베베놀이가 사용하는 바느질은 맞물려 공그르기 바느질이고요. 아래쪽의 선과 위쪽의 선을 잘 파악해서 한 땀씩 연결을 해주는데요. 얹어질 포켓 부분은 바느질이 된 바느질 선을 따라서
연결을 해주는 게 가장 보기 좋습니다. 한 땀씩 위치를 잘 맞춰가면서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포켓의 시작되는 부분이나 끝부분은 이렇게 여러 번 바느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튼튼하게 마무리를 해주어야 나중에 매듭이 풀어진다던가 올이 풀린다던가 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의 포켓을 모두 연결해 주었어요. 포켓의 형태나 색감 때문에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살아나죠? 이렇게 완성된 포켓에 이제 버클로 장식을 해줄 건데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카멜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버클은 핸들이에요. 핸들을 제가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이렇게 각각 연결을 해준 뒤에 버클로 걸어서 장식을 해주도록 할게요. 최대한 같은 색상의 실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연결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각각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요, 이런 느낌으로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양쪽 다 같은 형태로 버클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포켓이 조금 더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너무 딱 맞는 사이즈로 연결해 주지 않았어요. 여유 있게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바닥을 완성시켜 줄 건데요. 바닥을 완성하기 위해서 앞뒷면에 안감을 먼저 연결을 해 줄 거예요. 이렇게 안감을 2장을 준비를 한 뒤에 앞뒷면의 위쪽을 먼저 바느질을 해주도록 할게요. 박음질이나 반박음질로 튼튼하게 연결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머신 사용 가능하신 분들은 머신을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양쪽 끝에 시접이 모이는 부분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 점을 감안하고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느질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게 연결이 끝이 났다면 시접 정리하고 안감은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도록 할게요. 특히 위쪽 부분은 정리를 잘 해주는 게 좋습니다. 시접이 모이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안감이 자꾸 밀려 나오거든요. 그 상태 그대로 뒤집어서
양쪽 옆면 시접이 지저분하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안감으로 시접을 가려주는 거예요. 아플리케 바느질로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플리케 바느질이 서투신 분들은 감침질이나 맞물려 공그르기 편한 방법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감을 다 정리해 주었어요. 깔끔해졌죠? 자, 이제 위쪽 부분 이렇게 밀려서 밖으로 자꾸 나가는 안감을요, 옆면과 마찬가지로 스티치를 넣어서 고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 끝이 났다면 바닥 원단 준비한 뒤에요, 퀼팅 라인 그려서 퀼팅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격자 2cm로 바닥 퀼팅을 해주었어요. 이렇게 퀼팅까지 마무리를 해준 뒤에 완성된 가방 형태의 바닥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시접도 많고 뭔가 지저분해 보이죠? 이 부분을 이제 바닥과 연결을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의 폭이 좁고 가방은 시접이 많기 때문에 연결하실 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모든 솜의 시접을 잘라내고 원단과 원단을 잘 맞춰서 연결을 하도록 하면 깔끔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바닥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튼튼하게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실 2겹을 사용했고요. 솜은 모두 잘라내지 않은 상태예요. 이렇게 바닥이 완성이 되고 나면 안감, 바닥에 안감을 준비해서 옆면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접을 모두 가려서 바닥에 안감으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안감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어요. 깔끔해졌죠? 이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쪽에 핸들을 만들어서 가방을 완성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핸들만 연결하면 가방이 완성됩니다. 핸들은 이렇게 끝부분에 살짝 꽈배기가 들어간 형태로 준비를 해주었어요. 역시 캐주얼한 느낌이 물씬 나죠? 가방의 핸들은 먼저 한번 고정을 시켜준 뒤에 가방의 핸들 모양을 잡아줄 건데요. 보통은 그냥 핸들을 연결하지만 이번 가방은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살리기 위한 작업이에요. 이렇게 바깥쪽에서 한 번 더 찝어서 관통해서 핸들의 모양을 살려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줄 거예요. 어떤가요? 가방의 느낌이 훨씬 더 캐주얼해지고 독특한 형태를 살릴 수 있죠? 저는 지금 앞쪽에 버클이나 다른 장식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다른 장식을 넣어서 가방의 입구를 장식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별빛 스톤 쇼퍼백을 완성했습니다. 그럼 배농이들, 우린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